요. 자, 배설인데, 자, 이 배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돼 있죠. 오줌 싸는 걸 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야. 그걸 배설이라고 했는데, 자, 잠깐 옆에 보시면 우리 흔히 똥 싸는 거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보내는 거를 배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똥 싸는 거는 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변은 우리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찌끄러기가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거는 배출이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건 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노폐물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데가 누구였어? 3대 영양소였죠. 뭐였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탄단지.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바로 3대 영양소였는데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요. CHO. 지방도 CHO. 야, C가 뭐냐? H는? O는? 오케이. 자, 단백질은 CHON으로 돼 있어요. N이 뭐냐? 오케이, 질소죠.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애들이야. 그래서 몸에 들어왔어. 그 세포들이 자기 이제 먹고 살려고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자, 에너지 말고 나머지 노폐물들이 있는데 거기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고 암모니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여기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나타나요. 왜? CHO라는 요 원소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모든 에너지원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이야. 근데 별표 암모니아가 문제죠. 자,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그건 단백질을 먹었을 때만 분해했을 때만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는 뭐가 있냐? 독성이 있어요. 이 독성을 어떻게 해줘야 돼? 해독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성이 강함으로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돌아다닐 땐 요소로 돌아다녀요. 자, 어디서?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독성 때문에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내보낸다라는 얘기야.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나갔고요. 물은요,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요. 자,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이고요. 암모니아만 특별히 나타나는 게 바로 단백질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암모니아라는 거. 그래서 간에서 해독해가지고 요소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설계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배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줌 싸대는 걸 생각하시면 돼. 오줌 만들어주는 기관들이야. 여기 지금 콩팥 있죠? 자, 콩팥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콩팥 같은 경우에는요, 주먹만한 크기의 허리 등 쪽에, 여기 등 쪽에 있어. 자, 등 쪽에 두 개가 있어요. 뭐, 하나만 있어도 살 수는 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 뭐 이식하고 그러기도 하죠. 팔기도 하고. 자, 이 콩팥 같은 경우에는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치야.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되는데, 콩팥 껍질, 콩팥 겉질, 그러니까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자,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네프론 딱 한번 별표만 해줘. 네프론. 오줌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신단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줌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거야. 여기 보이니? 요거? 요게 바로 사구체예요. 자, 요게 바로 사구체죠, 요거.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보먼주머니는요, 보먼주머니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구체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얘 보이죠? 얘. 이게 보먼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구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 자, 그 다음, 세뇨관은요,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요 긴 관 있죠? 긴 관. 자, 근데 세뇨관의 특징, 누구에 둘러싸여져 있느냐?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자, 모세혈관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꼭 물질의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존재를 하고요. 콩팥 깔때기는요, 제일 안쪽을 얘기를 해요. 가장 안쪽에 빈 공간이에요. 네프론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오줌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주는 게 바로 콩팥 깔때기예요.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은 콩팥 깔때기에서 오중간을 거쳐가지고 방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방광에 오줌이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러면은 화장실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줌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콩팥과 네프론에서 콩팥 하나에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요,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간지나 방광 거쳐서 요도로 이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도 하나만 보자. 2번 보이니?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콩팥 동맥은요, 여기 보세요. 콩팥 동맥 여기 보이니?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야. 당연히 뭘 싣고 왔겠어? 노폐물 싣고 와요. 자, 그리고 콩팥에다 다 버린 다음에 나가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자, 그래서 콩팥 동맥에는요, 노폐물을 싣고 오는 혈액이고, 콩팥 정맥에는 노폐물을 버리고 나가는 혈액이니까, 자, 콩팥 정맥에 노폐물이 더 적게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45쪽 한번 해보자. 자, 45쪽 빨리 좀 풀어주자. 자, 채점하자. 자, 1번은 디귿, 2번은 니은, 3번은 기억이죠. 이번에는 콩팥, 오줌강, 방광, 요도,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죠. 뭐야, 1번부터 틀렸어? 자, 그래서 이름 써주시면 되고, 3번에는 B, E, F. 자,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건 오줌관이고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건 보먼주머니죠. 4번에 네프론은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EF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에 A가 콩팥의 겉부분인 겉질, 콩팥 겉질. 껍질이라 하면 안 돼. 겉질이야. 자, 그 다음 B는 콩팥 속질이고 C는 콩팥 깔때기죠. 네프론은 A와 B에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인 C에 모였다가 오줌간을 통해서 방광으로 갔습니다. 오케이. 솔직히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은 그닥 어렵진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요 이름들, 그 다음 요 과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거야. 배설에서 구조랑 그 다음에 배설 오줌의 생성 과정.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혈관이 뭉쳐있어요. 그래서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사구체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모세혈관이 비비 막 꼬여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호수 있죠, 호수. 호수를 이렇게 꼬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야. 물을 틀었어. 그럼 호수를 지나갈 때, 꼬아놓은 부분을 지나갈 때 어떻게 돼?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 호수 안에 수압이 높아지죠. 마찬가지야. 사구체를 지나갈 때 혈압이 높아져요.
사구체 안에서. 자, 사구체 안에서 혈압이 높은 혈압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모세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아이들이 삐죽삐죽 막 새어나와. 그 새어나오는 애들을 누가 받아줘? 보먼주머니가 받아줘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과는요, 크기가 작은 애들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데, 모세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여과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덩치가 큰 애들은 못해. 누구? 밑줄. 혈구나 단백질과 같은 애들. 혈구나 단백질은 모세혈관벽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갈 수가 없어. 자, 지금 오줌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여과가 일어나는데 혈구는 못 지나가. 단백질도 못 지나가. 근데 오줌을 쌌는데 막 혈구,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은 단백질이 들어있다던가 그러면은 뭔가 병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우리 오줌에는 혈구나 단백질이 있으면 안 돼. 여과가 안 되니까. 자, 다음. 자, 이 보먼주머니를 지나간 여과액 있죠? 여과액 안에는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와 같은 작은 애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죠. 그러니까 세뇨관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세뇨관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을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돼요. 재흡수. 됐니?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별표 한번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돼요. 이 무슨 의미냐? 자, 오줌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100% 재흡수돼 버렸어. 그럼 오줌 안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줌 안에 포도당이 있는 병이 당뇨병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 몸의 당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서는요, 오줌에까지 막 삐져나오는 병이 당뇨병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도 오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 종류들이 오줌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 되지만 나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다음 분비. 자, 그럼 분비는 뭐냐?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노폐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다시 한번 집어넣어줘요. 재흡수 분비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진정한 오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깔때기 갔다가 오줌관 갔다가 방광 갔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지나면서 오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 표를 잘 보자. 요 표 뭐 가운데 이렇게 비고 막 그러면서 이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표가 많은데, 자, 단백질 보세요. 단백질은 혈장, 즉 혈액 안에는 혈장에는 있는데 여과에겐 없어요. 그러면 왜 없어요? 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크기가 커서 여과가 안 일어나니까. 여과액은 보먼주머니 쪽에서 내려간 액을 얘기하는 거야. 여과 과정이 처음 일어난 거. 그래서 단백질이 없는 이유는요. 여과가 덩치가 커서 여과가 안 돼서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도당 보세요. 혈장에 있고 여과액에 있어요. 여관 일어났는데 오줌에는 없어요. 세뇨관 지나면서 뭐 해버렸다고? 100% 재흡수됐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거. 이유 알아두셔야 돼. 요소 보세요. 혈장에 0.03%였는데 여과에게도 0.03이었어. 근데 갑자기 오줌에는 2%로 돼요. 왜 그래요?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면서요. 오줌의 농도가, 요소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흡수가 되고 요소는 다시 분비가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자, 우리 지금 이 짓을 지금 전부 다 왜 하고 있느냐? 세포 살려고. 우리 몸이 살려고. 그 세포가 살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에너지 필요하다고. 그게 세포 호흡이야. 세포가요, 영양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요. 이때 에너지원이 바로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게 그냥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랑 결합시켜서 에너지원이 돼. 산소랑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산소 필요하잖아. 호흡을 통해서 들여온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 결합시켜가지고 뭘 만들었어?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세포가 살아가는데 이때 물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애들도 나와요. 그럼 걔네들 갖다 버려야지. 그래서 배설 기능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세포업으로 얻은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필요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 체온 유지하는데 열 발생하는데도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소화를 통해서 여기 다시 한번 소화계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를 흡수했죠. 그거를 싣고 가는 애가 누구야? 바로 순환계죠.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도 받아들였죠. 이걸 싣고 가는 게 누구야? 순환계죠. 순환계가 조직세포한테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 줬으면 조직세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 쪽으로 넘겨주면 호흡계를 통해서 나갈 노폐물들은 나가고요. 그 다음 배설계 쪽으로 나갈 노폐물들은 또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야.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서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른쪽에,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여기 4번에 콩팥의 기능 중에는요, 또 뭐도 있느냐. 우리 몸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것도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줌을 많이 싸죠. 물을 많이 내보내려고. 근데 물을 좀 적게 먹으면 오줌 농도가 진해지죠. 몸으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재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요거 연소하고 세포호흡이 나와 있는데 연소하고 세포호흡. 자, 방금 우리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영양소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낸다고요. 근데 연소는 뭐예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역시 뭐가 필요해? 연료와 산소. 산소랑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내는 거예요. 연소와 세포호흡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연소는요, 한꺼번에 확 타는 반면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연소처럼 이렇게 확 에너지가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옆에 11번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네. 빨리 하자. 자, 보시면 7번에 여과 제흡수 분비죠. 자, 8번에 OXO. 자, 9번에 단백질, 포도당 요소. 10번에 산소, 이산화탄소, 11번에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질문? 없니? 오케이. 내신 쑥쑥이네. 자, 우리 이제 내신 쑥쑥까지 싹 다 풀어보시고요. 예. 자, 싹 다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채점해주고 카톡으로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해요. 오케이.